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뮤추얼 고추할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변종 코로나마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매체들이 매우 발달하여 다양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 중에는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과신하여 진실인 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였는가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순진한 시민들은 가짜뉴스를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취득한 사실을 진실인 양 우기다 보니 서로 의견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국론이 분열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혹세 무민하는 위정자들이 늘어만 가는 듯합니다. 가짜뉴스를 접한 선량한 시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의심을 하게 되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종의 매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바쁜 우리들이 그러한 정보의 진위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정보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설사 대신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자신의 몫입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군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일단 거짓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라고 제의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지식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군의에 기초한 지식은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의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쉽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전문가들도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감각 경험에서 얻은 지식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 경험은 때로는 착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추론에 의한 지식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령 덧셈과 같이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상일 수 있는 지식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경험하도록 하여 사람을 속이는 악마나 꿈, 정신착란 등에서 환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서 진리 판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며 절대적 진리는 무엇일까를 탐구하던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조차 의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존재조차 의심하여 고민에 빠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즉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므로 논리적으로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고 모든 지식의 판단 기준을 인간의 이성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은 진리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자신이 쳐다보는 것이 전체 하늘인 줄 알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매체가 전하는 정보일수록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종원이 다녀간 집이 유명한 맛집이 되고 어떤 사실이 텔레비전에 보도되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화개장터에 가면 없는 것 없고 있는 것 다 있다고 하죠. 분명 시장에도 없는 것이 있는데 시장에 가면은 다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앉아서 소리내는 새를 보고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합니다. 정말 새가 울고 있을까요? 혹 웃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없고 편견에 빠질 수 있다고 베이컨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가짜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있고 사악한 무리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죽은 고래는 사소한 물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멸치라도 살아있는 멸치는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고 싶습니까? 이성적 판단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하여
이리저리 휩쓸리는 죽은 고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작은 몸이지만 이성적 존재로 정보의 홍수를 거슬러 오르는 멸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며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